안녕하세요. 빠무라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단 2주 만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고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빚이 늘어가는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죠. 최근 이 보름 사이에 은행 가계 대출이 무려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는 항상 한국 부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무게 중심축을 기울이게 하는 게 바로 주담대 아닙니까? 얘가 그대로 모든 한국의 부채를 앞에서 끌고 가는 일종의 방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찍어도 제대로 찍어서 거의 모든 자산 시장이 앞으로 그냥 옆으로 넘어질 수 있게 만드는 살벌한 자금 악순환 구조를 양산하고 있죠. 결국엔 이 부채 문제가 자산 시장의 뿌리까지도 캐내는 엄청난 부실의 양상으로 가게 될 건데, 단지 이번 달 15일 만에 2조 원이 넘는 가계대출이 실행이 됐다는 것도 거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증가 추세라 볼 수 있겠고요. 16일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703조에서 705조로 가뿐하게 2조 원 허들을 넘어버렸어요. 4월 달 4조, 5월 달 5조, 도합 9조 원의 부채가 두 달간 발생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달 6월도 보름 만에 2조 원 수준이면 이거 거의 5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석 달 만에 14조의 부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보름 만에 2조 원이 늘어난 파이 중에 1조 9천억 정도가 주담대였다는 사실. 아니 그냥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주담대가 늘어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마감이 되면서 40조가 시장에 쫙 하고 풀렸죠. 작년 상반기 거의 넉아웃이 되어 있었던 집값을 이 돈들이 살짝 흔들어 깨웠었습니다. 그때도 주담대 증가율이 살벌할 정도로 한 달에 5조 원씩 늘어나는 구도였고, 그러다가 이게 정책 자금이 이제 소진되고 말라버리기 시작하니까 중간 텀에 집값이 다시 아래로 설설 내리꽂히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신생아 대출 다시 오픈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건 27조가 풀리는데, 어떻게 보면 특례 보금자리론의 절반 정도 되죠. 이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주담대 증가율이 폭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집값이 다시 슬슬 자극을 받는 듯한 코스프레가 시작이 된 건데, 이건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 자금 수요가 딱 절반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수요가 몰리는 건데, 집값이 정상적인 자금이 돌아서 선순환되는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 거의 99.9%는 이렇게 정책 대출 물고 진입하려는 수요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렇게 특례, 신생아, 정책 대출 자금 풀어서 집값을 띄우지도 제대로 못해. 워낙 대외 환경 자체가 집값을 커버할 만한 호재가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더 이상 아래로 깔리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가용되는 세대가 바로 젊은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빚내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한 건데, 이걸 젊은 세대들은 자산 가치 증식으로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집값이 빚을 쳐낼 수 있을 만큼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후폭풍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다 그대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영끌은 어찌 보면 자연스레 이렇게 왜곡된 시장에서 나타난 집값 부양을 위해 필요한 수요였고, 이 집값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녀 사냥을 위한 왼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두루치기 당하는 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책금리에 혹해서 대출을 5억 정도 받는 것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가당착이라는 얘기죠. 그냥 집값이 향후 그렇게 자신이 무리하게 끌어당긴 자금만큼 더 이상 받쳐줄 힘이 고스란히 소실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 자산가치 시장에서 부동산은 이미 소멸의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걸 미스하고 있다는 얘기죠.
집값이 다시 한번 하반기에 극도로 출렁거릴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신생아대출 자금 소진 시작되면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신생아대출로 가까스로 연명했던 거래량과 매물량 반대로 엇갈리는 행보 보이면서 X자 궤적을 보일 건데 뭐 거래량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거고 매물량은 위로 폭발을 할 거고 서로 다른 엇갈린 극강의 극단적 모습을 통해서 집값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 거란 얘기죠. 아무리 저금리라 해도 기본 지지대를 가지고 들어간 집값이 정신없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은행 쪽에서 친절하게 연락이 옵니다. 근저당 다시 설정하자고. 은행도 죽을 수 없으니까 파일을 축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본격적인 대출 회수라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극단의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땡긴 대출이 정책 금리, 저금리 물면서 결국 출산율 극복을 위한 이 지지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집값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버텨놨던 버팀목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게 늦은 거지.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시장에는 기존 더 이상 집을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었던 수요의 관망세 2년 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인 특례 대출과 신생아 대출 물고 들어온 수요가 약간의 서울 집값 부분을 건드린 게 고스란히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상황이 그냥 도화지에 그린 기린 그림 같은 겁니다. 목만 쭉 빼고 잔뜩 기대감을 심어놨는데 이걸 아이가 그린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심은 표현될 수 있겠지만 작품이 아니라 돈이 안 돼. 마찬가지. 지금 부동산 위기가 대출 증가세가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폭증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버리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자금줄이 밀려 들어온 것이지 이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선순환의 구성 요소인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 놓은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이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그려놓은 거지. 결국 그렇게 애써 돈을 빌려서 산 집이 그냥 주거 형태로 가는 거지 가치로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절벽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 아무리 집을 무리하게 샀어도 이전처럼 돈이 안 된다는. 그게 다 빚덩어리인데 돈은커녕 돌이 되어서 날아올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될 텐데 이걸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떠받들게 생긴 거란 얘기죠.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출산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마당에 젊은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다 이거 무슨 부동산 돌격대도 아니고 대출금 저마다 손에 쥐어들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직진하라고 하니까 그 앞에 청길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데도 무조건 달리라고 사인을 주는 건 거의 빨간불을 켜놓지 않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녹색불을 켜둔 신호등처럼 건널 수 있다는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 불패의 한 단면이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집값은 3배 정도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어요. 아니 꼭대기층에서 더 이상 계단이 없는데 어딜 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2017년에 이렇게 오른 집값으로 버티다가 기준금리 영향으로 2020년에 20%가 쭉 빠졌잖아요. 이걸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온 거고 그냥 그렇게 버틴 게 집값인데 지금 다시 정고점을 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집값에 대한 망상을 자꾸 불러일으키면서 신생아 대출로 자극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또 미국 얘기를 해요. 미국이 지금 서울 집값보다 어마무시하게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 보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미국 소득이 한국 소득보다 2.5배가 더 높은데 소득 대비 집값 아닙니까? 한국은 이미 성장 동력이 다 빠지고 있어요. 미국 소득 따라가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미국 부동산은 별천지 얘기고 이걸 한국 부동산 집값과 빗댄다는 것도 정말 웃기는 일이죠. 미국은 그래도 집 사는데 10년밖에 안 걸리는 소득 수준인데 우리는 자그마치 서울에 있는 집을 사는데 25년이 걸립니다. 25년. 이게 바로 실질 소득의 차이라는 거고 지나치게 한국 집값이 거품을 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대출 증가 추세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더 이상 집값이 아래로 처박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의 피 같은 대출금이 집값에 불을 붙이기 위한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의 소실이라는 얘기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일본은 2040년경 도쿄 가격 주택이 80% 폭락할 거라는 전망 내놓으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아니 인구 하드웨어 구조로 볼 때 일본은 1억 2천만, 출산율 1.2명, 그래도 1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인구 5천만에 출산율 0.7명, 인구 면에서 일본이 한국의 2배, 출산율 면에서도 일본이 한국의 2배. 이런 지표를 딱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미 부동산 시장의 감소세를 그것도 아주 극강으로 찾아올 거라는 걸 전망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인구나 출산, 하드웨어 구조가 수요 면에서 우리보다 단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상치를 내놓는데 우리는 무슨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노후된 주택도 안고 수요 감소 지켜보면서 주택 가격 하락에 전전해야 하는 상황 분명히 옵니다. 정비사업단지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제 끝났잖아요. 분담금 폭탄으로 요원해지면서 주거 환경 개선 용도로 뭐 재개발이 진행이 될 거라는 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도 계속된 집값의 부양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아니 이런 가계대출 폭증이 야기할 결과가 대파국인 걸 알면서도 지금 대출 정책에 엇갈리는 행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스트레스 DSR 지난 3월부터 시행이 돼서 25% 가상금리 붙은 게 다음 달 7월부터 다시 25% 붙게 되고 내년 1월부터는 50%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기본적으로 깎이게 되는데, 다른 한편에서 뭐 신생아 대출로 가계대출이 보름 만에 2조 원이 폭증을 하고 있고 거의 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 결국은 대출 부분에선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판단 미스해서 본인 소득보다 높게 받으면 평생 맷돌 갈아야 하는 인생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거고, 심지어 집값까지 극강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집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공포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스트레스 DSR 분위기 봐가면서 자체적인 대출 수위를 절대적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정말 그러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대한 상향을 지켜보시면서 진입로를 확충해 가야 한다는 건데, 무조건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쪽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이미 수도권에서 1년 사이에 20%가 뛰었는데 분양가 정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원가 상승분의 기준도 모호하죠.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이면 30평이면 3억 아닙니까? 50% 원가 상승 올랐으면 4억 5천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 분양가 30평대 17억에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 원가 공개가 깜깜이 소비자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어서 원가 상승분이라는 게 어찌 보면 건설사에게는 엄청난 메리트를 안겨줄 수 있는, 분양가 고점에 깃발 꽂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원가 상승분이라는 말도 조금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건설사 수익을 보존해주는 조치일 수도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충분히 전격적으로 뭐 실시할 수 있는데도 이걸 뭐 강남권에만 제한시켜 놓은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충분히 건설적 원가 상승분 마진을 남기고도 남을 만한 시스템인데, 이게 분상제가 적용이 되면 먹는 파이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건설사들이 그냥 분상제 얘기만 나오면 들어눕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오후에 나온 2주 만에 2조 원이라는 대출 파이, 고스란히 그 비용의 부작용의 전가는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또 다른 부채를 떠안게 된다는 거. 결국 똘똘말이 폭탄의 내관을 최후에 건드린 사람에게서 터진다는 것이 지금 부동산 상황의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보이지만 결국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는 빤히 보이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보름 만에 이 정도 파이로 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뭐 기금이 다 고갈될 때까지 폭증하는 양상 보일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값을 붙잡고 있는 양상, 더욱 무게감이 더해져서 결국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